자, 오늘 또 이제 8월 9일 새로운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자, 일단 뭐 지난주는 우리 시장이 그래도 이제 7월에 조정으로부터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제 지난 한 주는 좀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다소 조정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조정인데요. 자, 일단은 시장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모처럼에 이렇게 회복하고 반등을 해준 우리 주식 시장이 얼마나 이제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는 조정인데 이번 주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국면을 맞이할 것 같거든요. 주식 시장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또다시 약세로서 밀리면은 7월에 그러한 조정이 있죠. 이 조정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이 되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주 중 좀 빠르면 이제 내일 정도 기대를 해보는데, 이번 주 중에 여기 지금 모처럼 반등한, 그래서 21선 위로 회복한 이 부분을 지켜내기만 한다면은 7월의 조정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판단 벗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국면에 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7월 좀 지루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소 좀 힘든 그런 조정을 좀 겪으셨을 텐데요. 어땠었습니까? 좀 괜찮았습니까? 참을만 하셨어요? 이길만 하셨습니까? 네, 뭐 그런대로 잘 이겨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이제 이렇게 7월에 이렇게 조정받아 보니까 좀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수로는 크게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7월의 조정은요. 근데 이제 7월의 조정이 좀 길어 보이고 좀 유달리 좀 힘들다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종합지수 자체는 올해 들어와서 다소 약간의 그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은 다소 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데요. 이 시장이 보면은 약간 횡보를 한다고 하지만은 대형주는 지금 연초부터 쉬고 있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형주라든지, 지금 중형주는 그래도 연초부터 보면은 그래도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소형주도 보면은 3월 이후로 보면은 상당히 상승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3월 이후로 어때요? 중소형주들마저도 7월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형주 쉬고 있었죠. 중형주, 소형주 쉬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익이 좀 부진하면서 지수는 크지는 않은데 좀 지루하다, 내지는 어떤 분들은 좀 힘들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은 일단 그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7월은 좀 쉬어갔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이제 8월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대형주도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7월에 보다는 다소 좀 회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더 깨고 내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7월은 잘 이렇게 참아 오셨고요. 근데 이제 7월의 조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냥 그냥 힘들었다,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또 7월의 창에서 우리는 또 나름대로의 그러한 어떤 시장이 주는 교훈과 또 우리 준비된 상태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또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일단 이 조종 있죠. 조종은 사실은 많은 것을 또 점검하게 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는데요. 일단은 뭐 7월 우리 투자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점검. 자, 일단은 여러분 이번 조정 있죠. 이번 조정이 유달리 정말 힘들었다라고 혹시 생각이 되어지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사실은 주식은요 고행하듯이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뭐 고통 없는 수익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고와 어느 정도의 인내심, 그리고 때로는
조종할 때 파고 들어오는 아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겪어내셔야 되는데요. 근데 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번에 좀 인내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있죠.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들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일단은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하냐면은 여러분의 투자 금액을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투자 금액. 자, 여러분이 지금 주식 시장에 쏟아붓고 있는 어떤 돈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각자 뭐 크든 작든 이렇게 돈이 있는데 사실 주식 시장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만약에 내가 여윳돈이 지금 한 그래도 주식 시장에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억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여유가 있다면은 그 1억을 시장에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다 투자 금액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소리? 자,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1억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번 조종에 언제 손 조금 내려가기도 하고 또 지루하니까 수익이 크게 나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컸다고, 너무 어려웠다,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은 그리고 조종할 때 어때요? 좀 뚝뚝뚝 떨어질 때 보면 10% 이상 막 20%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20% 떨어졌다면 1억이 8천 된 거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가 날아갔다 하면은 너무 힘들다. 밥맛 없어 나 죽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한 1억 정도의 여유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은 그 정도가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장에 어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현재 자산이 있죠. 자산은 비록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 들어올 돈은 사실은 좀 더 줄여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왜? 시장은 언제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한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힘들었다 하면은 줄여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설령 나는 뭐 1억은 아니지만은 한 3천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가져왔는데 그래도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투자 금액을 지금은 좀 더 줄여 가셔야 돼요. 좀 더 줄여 가지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장이라는 것은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곱게 쭉 오르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조정도 있고 때로는 벼락을 치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악재가 나와가지고요. 시장에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의 핵실험했다면은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면 막 10%씩 벅벅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시장이 막 크게 떨어지고 막 100포인트 이상 빡 떨어지고 그러기도 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면 9.11 사태 그때도 보면 멀쩡하다가 갑자기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악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좀 이렇게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지난 코로나 사태 작년 3월은 이게 이겨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신 분들도 또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때요? 다 돌아왔잖아요. 다 돌아와 가지고요. 지나고 나니까 다 돌아왔고 본전 아무 이상 없고요. 수익권으로 이제 진입이 되었는데 그때 내가 주식 시장에 좀 무리하게 무리한다는 것은 빚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빚을 안 진다든지 신용융자 안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있겠죠. 그러한 범위 이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다 손절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막 방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서 손절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어때요? 여기만 조금만 참아내면 괜찮은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죠. 그만큼 주식시장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그게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범위를 잘 모르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뭐 되도록이면 주식시장 시작하면은 먹는 것만 생각했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잘 안 하죠. 조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나는 여기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풀베팅, 되도록이면 더 많은 돈을 끌어와 가지고 빨리 수익 내 가지고 한번 크게 불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조정에 대한 생각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조정이 참 힘들었다. 나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 막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은 좀 더 줄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금액에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항상 어쩌면 시장은 앞으로도요. 이 7월의 조정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 한 2, 3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더 큰 조정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죠. 네. 설령 이런 조정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면은 결코 이길 수가 없고요.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마다 깜짝 놀래가지고 더 빠질까봐 그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주식 시장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그런 규모가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이냐, 혹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가지고 더 무리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분들은요,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좀 더 줄이세요, 투자 금액을. 그리고 현금으로 좀 더 비축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경험과 또 그러한 어떤 주식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가지고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만 가지고 경험해 보면서 또 큰 이격이 아니면 작은 이러한 조정을 참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상승으로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승으로 이어져 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시장은 테스트 구간이 있죠. 조정이라는 테스트 구간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이겨내야지만 다음 상승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 처음에 이제 살 때는 불안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맨날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죠?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고 친구에게 물어보고 야 저거 괜찮아? 해가지고 괜찮다 하면은 안심이고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주식에 대한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주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좋은 주식은 결국 얼마만큼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게 된다면은 충분히 조정도 견디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경험이 되어진다면은 나중에 주식에 대한 안목과 또 경험이 쌓이면서 내가 이제 또 이것을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도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정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어요. 그때는 좀 더 담아도 조정 이런 거 두렵진 않거든요. 손실은 좀 날 수 있겠죠. 한 1,000만원 투자해갖고 10만원 까졌어요. 그래서 한 100만원이 마이너스다 하는 상태와 1,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10% 똑같이 내려갔는데 100만원이 내려갔습니까? 1,000만원이 내려갔다 하는 거하고 그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감당이 되어진다면은 조금 더 느려가지고 조정은 좀 조정 때 내려올 수 있지만 반드시 다음 상승이 있을 것이다 하면 그때 또 어때요?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러한 정도가 안 되고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많은 질문 치고 가면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좀 힘들었다, 나 7월의 조정이 너무 힘들었다 생각하시면은 다음에 투자 금액을요 좀 떼놓으셔도 됩니다. 좀 더 줄여가지고요 현금 떼서 현금 비축분으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는 저기 해야 되겠죠. 저기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더 작은 돈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시장이 될 때 먹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장은요 언제든지 내가 준비된 만큼만 먹을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욕심낸다고 해서 더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사실은 돌아가면서 계속 기회를 줍니다. 이 준비는 시장에 주는 기회를 내가 얼마나 소화하고 감당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경험이 쌓이고 연습이 될 때 그때 또 넣어도 괜찮아요. 또 좋은 장은 계속 나올 거고 또 종목들은 계속해서 탄생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금액을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이 힘드신 분들은 좀 투자를 이렇게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좀 이번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규모도 규모이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 이제 내가 다룰 수 있는 어떤 추세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좋은데, 이번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추세, 내가 쫓아가고자 하는 추세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제 좀 주위에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투자를 잘 해가지고 큰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종목이 화려하죠. 막 몇백 프로 수익이 나고요. 아주 크게 키운 사람들이 보면은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런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나도 저렇게 하면 수익이 나겠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몇백 프로 먹은 거, 때로는 뭐 1000%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수익 난 거 있죠. 그것만 딱 보세요. 그것만 딱 꽂혀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만큼 키워나가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안 했을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조정이 있고 큰 조정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저만치 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듣는 순간 어때요? 어떤 종목을 샀어? 이야, 이만큼 올라갔네. 올라간 것만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나도 투자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조정 때마다 포기를 해요. 왜? 힘드니까. 조정할 때마다 어이쿠 이렇게 조정 들어오는데, 조정 막상 들어오고 나면은 이 저만치 더 한 단계 가기 위해서 멀리 가는 거 있죠.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조정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보니까 우리는 항상 또 보면은 고점, 앞에 있던 고점에 대해서 기준점을 자꾸 잡게 되죠. 그래서 거기 대비 얼마가 내려왔으니까 그때 팔았으면은 지금 그래도 얼마를 살려놓았을 텐데 그때 못 팔아가지고 이만큼 내려왔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아이고 더 이상 투자 못하겠다, 더 빠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손절하자, 이거 딱 잘라내니까 몇백 프로, 처음에는 몇백 프로기는 도전도 하겠다 하다가 못 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에게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처음에 설정하고 이렇게 갔다면은 사실은 조정도 견디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가정하였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7월은 한 달 정도의 조정이에요. 물론 종목마다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추세를 타고 이렇게 가는 종목도 보면은 중간에 한 석 달 정도는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오긴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조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겨내고 감내해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7월의 조정은 지루해서 그렇지 사실 한 달 정도밖에 조정 안 한 거예요. 그럼 굉장히 짧게 조정한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한 달이나 못 갔는데 그게 뭐 짧게 가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이 종합지수 있죠. 우리 종합지수 이것을 차트를 쭉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요, 더 큰 긴 조정과 그리고 더 깊은 조정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엔 짧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그러한 때마다 도망가고 자꾸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겨내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추세를 내가 어떤 한번 따라가겠다라고 한 추세 있죠. 이것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간에 번복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나는 저렇게 멀리 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추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상승에 잘라 먹으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또 멀리 가기 위해서는 또 큰 조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시 이제 시장이 어때요? 좀 돌아서니까 바쁜 종목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멀리 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아주 멋있게 날아갔죠. 예. 그래서 장중에 5만 원을 돌파하면서 오늘 같은 날 또 신고가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종목인데요. 자, 우리 코스모 신소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코스모 신소재는요, 아주 상승률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초 있죠. 우리 저기 연초에 조종할 때 그때 2만 원 아래 있던 것이 오늘 5만 원까지 갔으니까 벌써 이제 이렇게 되면 100% 이상 된다, 그죠? 사실 우리는 저기 앞서 붙어서 샀거든요. 근데 3월 이후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보면은 좋은 상승률을 가지고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그죠? 예. 오히려 뭐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부럽지가 않죠. 이러한 종목은. 자, 근데 여러분 이 코스모 신소재를 가만히 보시면 사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은 꾸준하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보니까 뭐 상당히 수익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 몇십 프로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추가 매수해 가지고 100 몇십 프로 되고 막 200%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추가 매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은 훨씬 더 높겠죠. 자,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인데 여기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는 작년에도 여름에 한 차례 조종이 있었습니다. 조종. 그때 보면은 이제 한 17,800원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종하다가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하죠. 근데 여기 조종하는 구간을 보세요. 한 석 달 정도 걸렸죠. 석 달 정도 조종하다가 한 25,000원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그죠? 그리고 짧게는 한 달 정도 조종하다가 또 3만원 근처까지 가렸고, 그리고 최근에 조종할 때는 여기 보면 25,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 보면은 한 두 달 정도 조종하다가 또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비교적 상승률이 좋은 그런 종목에 해당을 하는데, 중간에 보면은 이런 석 달, 두 달 이란 조종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조종을 만약에 피했다. 피하고 또 사도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가능합니다만은 대신 어때요? 멀리 이렇게 가겠다. 코스모 신소재는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종목이거든요. 저희 회원들께. 그래서 이제 팔지는 않았었어요. 이러한 조종들 겪고 또 가고 하였는데, 근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조종들이 보면은 두세 달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도주로서 여러분이 수익 한번 크게 만들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죠? 주도주 그렇거든요. 근데 주도주 보면은 가까이로 보면은 우리 뭐 가까이로 주도주 지난번에 수익이 많이 났던 그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보면은 출발을 해가지고 결국 100만원까지 올라간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그죠? 수익이 잘 만들어지고 잘 올라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도주를 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도전하겠다. 그래서 주도주 없어요. 뭐가 주도주가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주도주 매수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주도주를 매수하기 이전에 내가 이러한 종목들을 다룰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또 한번 체크를 해 보아야 되거든요. 자, LG화학은요, 작년 여름에 이렇게 조종이 있었습니다. 한 두세 달 조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두세 달 조종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 100만원을 가는데 여기 조금 더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더 가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한 두세 달 정도 되거든요. 주도주들도 이렇게 쉬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어가는 것을 만약에 나는 이거 싫다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으면 어떻습니까? 저렇게까지는 못 가게 되는 거죠. 중간에 또 사도 된다고 하지만은 이미 출발할 때는 좀 따라가기가, 좋은 종목들은 급히 올라가고 재빠르게 회복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충분히 고점이 나올 때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데, 자, 이 보시면은 이렇게 주도주들도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말고 작년에 이제, 그러면은 작년이 아니죠. 저기 앞서서 가가지고 옛날 주도주 하나 볼게요. 아마 기아, 현대차 이런 것들이 옛날에 10년 전에 출발한 그런 주도주였는데, 그 당시에 자동차주들이 올라갈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아주 멋지게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여러 개 매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때는 자동차 있죠. 자동차 화학 종류를 잘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대로 수익이 막 나는 그런 장이었죠. 근데 이 종목도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주도주입니다. 그냥 그러한 종목이 아니라 주도주예요. 근데 주도주도 상승할 때 보면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는 현대차가 어땠습니까? 상당히 길게 조종하였죠. 9월 달에 조종해 가지고 4월 달에 출발을 하였으니까 6개월 이상을 이렇게 조종을 한 거예요. 그죠? 한 7, 8개월 이렇게 조종할 수 있죠. 여러분, 주도주를 만약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가지고 이거 사세요. 주도주입니다 해 가지고 주도주를 사드린다면은 대신 주도주는 맞는데 주도주는 분명히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은 있다. 예, 분명히 가는데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쉬어가는 구간이 있는데 이거 참아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참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요. 신중하게. 여러분 7월 달에 조종을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7월의 조종이 5, 6번은 더 반복된다라고 보시고 저점은 더 깨진 않지만은 7월과 같은 그러한 조종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진다면은 그래도 여러분 보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하나 더 사고 좋은 종목을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여도 못 가져가는 분들은 못 가져가세요. 주도주들도요. 이러한 테스트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멀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거워지죠. 근데 무거우면 멀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종과 또 지루한 이런 킹보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지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떨어져 나가야 이러한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가격이요. 한 2만 원, 13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12만 원 정도. 나중에 25만 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12만 원. 여기서 시작해도 앞으로 100% 정도의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더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포기를 한다. 지금 생각하면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참아내고 또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막상 여기서 들어가 보면요. 상당히 힘듭니다. 주도 이렇게 하고 가는데요. 다른 종목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더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딱 보니까 어때요? 주도주라 아무리 주도주라 하더라도 만만치만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이번 조종에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좀 많다. 이고 가는 짐이 좀 많으니까 조금 덜어내자.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덜어내고 여러분이 수익 내는 것보다는요. 시장에서 생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생존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수익은 더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짐만 잔뜩 질고 가면은 얼마 못 가서 툭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도 쌓이고 이제 시세를 보는 눈도 있고 하면은 이러한 추세를 딱 보는 거예요. 추세가 지금 망가지진 않았구나. 그러면 앞으로 더 가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많이 짊어지더라도 이제 경험이 있으면 더 갈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한 경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잔뜩 욕심만 가지고 돈 많이 가져와 가지고 주식만 잔뜩 짊어지고 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좋은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 가는데 주도주도 보면 이런 상승을 해 나갑니다. 중간에 있죠. 이러한 중기적인 그 이평선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조정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감당을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네. 사실 이때 보면은 현대차는 이때 탄력이 굉장히 좋은 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있죠. 주도주가 아니고 그냥 상승하는 종목은 이러한 식의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쭉 올랐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종목이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쭉 갔다가 이렇게 푹 꺾여서 내려온다든지, 그죠? 또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푹 꺾여서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하지만은 우상향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도주는 워낙 좋아가지고, 탄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꺾이지는 않죠. 저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꺾이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어보다 보면 이러한 조정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이러한 조정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 그러한 내공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번 조정은 뭐 여러분이 이제 매매에 따라 가지고 중간에 한번 자르고 가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 정도는 좋은 종목들은 자를 정도의 그러한 조정은 아니에요. 종목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급등하면은 그러한데, 그래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의 이러한 종목들을 보면서, 코스모 신소재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상승할 때하고 또 다르죠. 왜냐하면 2017년에도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가기는 갔습니다. 이 종목이요, 저기 3,000원대에서 25,000원 근처까지 가기는 갔어요. 가는데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는 조정이죠. 근데 여기는 보면 조정이 어때요? 비교적 크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때 이 조정을 가만히 보면은 저기 막 한 13,000원 갔던 것이 8,000원까지 툭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조정하는 구간을 보십시오. 이 구간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한 8월에서 5월까지 조정하였으니까 그래도 한 9개월 이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6개월 이상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조정이 있더라도 가는 게 주식이거든요. 왜? 장기적인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를 쫓는 분들은 이렇게 큰 조정도 참아내도 별 그건 없다고요. 문제는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걸 참으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힘든데, 근데 좋은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또 좋은 종목들은 비교적 그렇게 큰 조정은 하지만 좀 짧게 조정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2, 3개월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큰 조정도 중간에 하면서 가는데, 지금은 좋은 종목은 이렇게 그만큼 조정을 시키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하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도 하나는 너무 힘들어 하면은, 글쎄요, 이거보다 더 힘들어 가지고 더 이제 좁혀서, 만약에 더 좁혀서 이러한 매매를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글쎄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기대되는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안 파는, 지금 이런 추세는 안 파는 게 맞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추세, 일단은 어느 정도 이번에 조정, 7월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조정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러면 비중 확인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덜어내면은 이 정도의 추세는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의 추세는 여러분이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꼭 장기는 아니지만은 사실 중기적인 추세인데, 이 중기적인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1년 넘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꼭 뭐 장기라는 것이 시간 속에서 꼭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추세 있죠. 이런 추세를 따라가는데, 이 추세가 너무 강하고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냥 1년 넘어가고 2년 넘어가고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기아 갈 때 그렇게 갔습니다. 기아 이 종목 뭐 지금 최근에도 강했지만은 이때도 그래요. 기아 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요즘 같은 그러한 조정이죠. 여기도 추세로 보면은 거의 뭐 장기가 아니고 중기적인 추세예요. 이것은 아니 2년 넘게 가는데 이게 장기 아니고 중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중기적인 추세거든요. 왜냐면은 별로 많이 안 꺾이니까. 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 있죠. 등락폭이 작으니까. 근데 워낙 가격 강하고 길게 중기적인 추세가 계속 이게 살아 있으니까 결국 2년 이상 이렇게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멀리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기적인 추세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 중기적인 추세 출발이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 거죠. 그게 너무 좋은 종목 아닙니까? 이렇게 꺾이지 않고 가는 거. 근데 이런 종목도 이런 중간에 이런 쉼이 있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좋은 종목도 이렇게 쉬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은 네오위즈라는 이러한 종목이 또 이제 상당히 상승을 하였거든요. 네오위즈는 우리가 저기 앞서서 샀습니다. 작년부터 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상승이 있었고, 이때 우리가 이제 뭐 80분은 팔고요. 그래도 막 어차피 여기 좀 컸으니까. 이제 네오위즈가 보면은 사실은 이 종목은 아까 보신 코스모 신소재에 비해 가지고는 조정이 좀 크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챙기실 분 챙기는데, 이 종목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종한다 할지라도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끝나진 않고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오늘은 그 장중에 이제 상한가도 가게 되었는데 오늘 같은 날 어때요? 시장은 이제 살짝 돌아섰을 뿐인데 이런 종목 강하게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탄력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가만히 보면 하나의 출발점은 나왔잖아요. 그래서 추세만 따라간다고 하면 이렇게 꺾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좀 되죠. 11월 달부터 지금 7월까지 횡보 조정을 하였으니까 가격 조정 들어간 것까지 치면은 한 9월 달부터 들어갔나요? 그리고 지금 8월이니까 거의 뭐 1년 가까이 한 10개월 최소 10개월 조정하였죠. 최소 10개월 조정하는데 큰일 안 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러한 종목들을 보면서 주식이라는 것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구나. 추세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망가지거나 꺾이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 있죠. 그것을 좀 보시고 이렇게 확신하는 그러한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종 때마다 보면은 아이고 조종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좀 돌아서면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조종이 힘들었던 기억이라서 그런지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조종은 나쁜 것은 아닌데 조금 힘들 뿐인데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데 또 보면 어때요? 추세는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이러한 조종을 하더라도 주식이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 예, 또 간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이번 7월 이제 끝나고 이제 8월은 좀 더 나아지는데 7월에 그러한 조정을 잊지 말고요. 추세는 살아있으면 또 가는구나. 또 이렇게 신고가 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쯤 또 생각하고 또 그 경험하는 그러한 7월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추세라는 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추세는요 쉽게 팔면 안 돼요. 좋은 추세는요 쉽게 팔지 않고 그 추세가 다 할 때까지는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네,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저기 아까 보면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저기 7월달에 장 안 좋았는데 얘는 올랐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이격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쯤 오면 한번 잘라 먹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함부로 우리가 그것을 예단하고 자르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추세를 따라가려고 맘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엔 남들 다 곡소리 나는데 얘는 신고가 난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종목을 함부로 잘라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추세를 확인하고 쉬어갈 때, 비로소 이제 한번 크게 쉬어갈 때가 되었을 때는 한번 잘라 먹을 수 있겠으나 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횡보를 하면서 물론 횡보하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얘가 버티는 거예요. 내려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또 다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추세라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따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함부로 끝났다라고 예단하지 마세요. 비로소 꺾이는 것이 보여야지 거기가 하나의 추세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만약에 잘랐다 한 4만원에서 잘랐다면 5만원 구경 못할 뻔했지 않습니까? 아래서 샀기 때문에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가는 거 있죠. 지금 16%가 되지만은 원금에 비해서는 16%가 아닐 거예요. 아마 지금 보면 이게 수십 프로가 움직였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저기 아래서 샀다면 그죠? 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여러분이 꼭 무조건 장기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마디가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충분히 보유하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정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박은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종목 하나 잘 잡아가지고 급등한다고 대박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는 종목을 잡았다면은 그 추세를 끝까지 잘 따라가는 것이 대박의 비법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좋은 추세를 따르려고 마음먹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적당히 짊어질 수 있는 분량만큼만 여러분이 짊어져야 됩니다.
뭐 이런 종목을 몰빵 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몰빵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죠. 비중 많이 담으면 저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7월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8월은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주에 확인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8월은 조금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한결 7월보다는 조금 수월할 듯 합니다. 물론 종목마다 다르겠죠. 이미 이격 나서 꺾이기 시작하는 종목은 또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만은 이번 7월을 조정을 통해 가지고 나는 내가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내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들어와 있는 것인지 오버되어 있는 상태인지, 오버될 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추세 종목들은 좀 잘 그 추세를 따라가겠다,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8월, 7월 달 중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많았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은 왜 그럴까? 사실은 뭐 뻔하거든요. 종목이 잘못되었다든지 나쁜 추세의 종목을 샀다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베팅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고 가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